매정하게 들리겠지만 한계 기업 정리할 때 됐다. 이태경 편집위원. 부채 쓰나미가 대한민국에 밀어닥치고 있다. 강력한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율이 여전히 주요 34개국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경제의 가장 치명적 뇌관이라 할 가계부채 문제가 좀채 나아지고 있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 부채는 증가 속도가 세계 4위에 오를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활용점정격으로 금융권의 연체율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29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충격적인 것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를 상회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이어 홍콩, 태국,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유로지역,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희망의 불씨가 없는 것은 아니다. 1년 전인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5%에서 102.2%로 3.3%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하락폭은 주요국 중 6번째에 해당한다.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가 일부 발휘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계부채만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는 줄기라도 했지 기업 부채는 되레 더 증가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1분기 현재 118.4%로 홍콩,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 상승폭이 34개국 중 4위에 해당할 정도로 가팔랐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세계적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거꾸로 높아진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10개국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대목은 정부 부문 부채 지표다.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2위이고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등락폭은 18위로 모두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국민 경제가 부채에 깔려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가장 치명적이라 할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는 중이다. 5대 은행의 4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로 집계됐다. 3월보다 0.03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118%포인트나 높다. 대출 주체별로 나눠보면 가계와 기업 연체율은 한 달 사이 각 0.032%포인트와 0.034%포인트 올랐고 1년 새 각 0.116%포인트와 0.118%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 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등은 이미 3에서 5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국내 대출 특성상 변동금리 비중이 커 작년 하반기 급등한 금리에 따른 직접적 상환 부담은 올해 2분기 이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은행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연체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3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4개월 만의 반등이다. 기업대출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중이다. 5대 은행의 25일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 5,989억 원이나 불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1월 이후 5개월 연속 늘었을 뿐 아니라 이달 증가 폭이 1에서 4월에 3조 3,193억에서 5조 4,031억 원보다 크다. 한은이 최근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에서 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은 0.25에서 0.2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에서 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는데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더 높았다. 사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나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100%를 초과한 가계부채를 최소 80% 아래로 끌어내리는 건 지난한 일이나 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가계부채의 획기적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인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른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대한 비투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 대출 관리가 기요하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대출이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와 2차 분배와 적극적 복지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긴급히 요구된다. 기업 대출의 폭발적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한계 기업의 생명 연장을 위한 대출이 주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박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자 보상 배율 1이 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좀비 기업으로 연명시킬 것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만 상대로 과단성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한계 기업들을 상대로도 과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대출은 그럴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